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이 한 길만 전념해서 가는 분과, 그리고 그래 다 함께 잘 사는 것도 좋아하면서 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전념한다면 어떤 수단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나요? 사실은 이 지구를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알고 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은 공기 덕분에 숨도 쉬고 농사 지어주는 분 덕분에 먹고 살아가는데, 그 농사 짓기 위해서 하늘 땅 모든 생명체와 사람들 덕분이니까 사실은 먼저 전체가 나를 도와주고 있네, 여기 딱 먼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그러면 나도 전체에게 뭔가는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전체를 위한 삶이고, 그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길, 그 한 길을 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제일 먼저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전체를 향해서 살면, 즉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살면 내 마음을 이 세상이 보고 그대로 알고 도와준다. 이때 세상이란 말은 하늘, 땅,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내 마음이 당신들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상대도 나를 돕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 길을 보고, 즉 전체에다가 목숨을 내놓고 가면 제일 먼저 차이점은 의식주, 즉 의가 뭐예요? 입고, 식, 먹고, 주, 자고. 잠자리죠. 그 주거지.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기본 생계는 세상이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봐서 내 밥벌이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돈 벌어야 살지 하는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면 첫째 나를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겨 죽이지 않는다. 요것만 알면, 내가 뭐 호화롭게 막 옷을 재놓고 뭐 입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를 벗어 옷이 없어서 벗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잠자리가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자게 하지 않는다고. 이 세 가지가 벌써 해결이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입고 벗고 할 옷 둘 있으면 충분하고, 내가 밥하고 반찬에 의해서 먹을 수 있다면 충분. 반찬 세 가지만 나와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단어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가려져서 비를 맞지 않는 공간에서 잘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내가 기본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요것만 되면 내가 이제 다 했어. 내가 채워야 될 욕심은 요것만 되면 다 된다. 근데 이게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거는 저절로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고,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으니까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날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어떻게 해서 날라오느냐 원리만 알면 내가 뭘 하다가 이것도 필요하네 하고 그냥 슥 지나가던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한 생각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그게 딱 날라오고, 또 어느 날 보면 그런 사람이 와서 돕고, 이렇게. 꼭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가 하나인 몸이라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자꾸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뭘 다 하려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다 생각만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 누가 해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날 보면 쫙 와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를 이롭게 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에게 해롭지는 않게 이롭게. 근데 얘는 이제 개체를 위해서 살면서 전체를 이롭게 하는 삶이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체를 우선에다 두고 모든 것을 전체에다가 먼저 목숨을 바치는 이거는 전체를 위한 삶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은 전체의 도움 덕분이니까 전체를 해롭게 안 하는 걸 물론 전체한테 이로운 거는 해야지 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럴 때 개체가 우선이에요. 개체. 제일 쉽게 개체가 우선인 예를 들게요. 부모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이러면 개체가 우선이에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부모 우선, 가족 우선이면 개체가 우선이라는 거를.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 부모는 다 돌봐주게 돼 있다. 내 자녀는 다 돌봐주게 돼 있다. 요게 전체를 위한 삶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립을 존자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지? 내가 한 분 계시는 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다 했을 때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면 내 부모를 잘 모시지. 왜? 마을 사람들이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옷을 대다보고 인사를 하고 그런다잖아요. 오히려 잘 돌봐주고 계시더라. 그래서 더더욱 내가 전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맞구나. 그런 그 대목 여러분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내 마음을 보고 세상이 돕기 때문에. 내가 전체 부모가 내 부모라고 돕고 있으니 내 부모는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바르게 아시고, 그다음 수단을 뭘로 해야 될까 했을 때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는 걸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능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늘 뭘 주지해야 된다는 거죠. 무심해서 전지전능한 영에게 뭘 주지 하고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딱딱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돼. 이걸 이제 우리 덕분석풀 버전으로 말하면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수단으로 하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수단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걸 수단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수단에 속하지만 피아노를 치더라도 무심해서 영감받아 치라는 거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무심해서 영감받아, 글을 쓰더라도 무심해서 영감받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단을 무심해서 영감받아 하라.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걸어가시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심에 있으면 전체 속에 개체가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야지 함께 잘 산다는 거죠. 또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여러 명이 함께 하면 또 재미나게 수월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념한다 할 때 전체에다 목숨을 내놓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요즘 말로 지구 살리기에다 내가 전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은 세상이 도와서 다 보장이 된다. 그리고 밤새 안녕하더라도 안녕한 뒤에도 보장이 된다.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고 오신 분이니 하고 다 마중에서 받들어 모시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없을수록 무심히 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단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 오히려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심해서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면 좋습니다. 이번 100일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음 100일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간. 근데 지금 1차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목표는 자급자족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라고. 즉 농사 지어서 내 먹을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요거 꼭
지금 단기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농사 짓는 걸 하나하나 배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뭐 옥상에다가 서치러플에다가 흙 갖다 놓고 그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누님 집에 가봤더만 화분 한 10개만 있으면 상추 같은 게 여러 가지 막 심어놨는데 너무 남아가지고 뭐 나나 먹고 있더라고. 그 조금만 했는데도 그게 한 번도 안 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작업.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오봉님 집에도 분양을 좀 더 많이 해서 그걸 통해서 계란을 우리가 오봉님 놔준 계란으로 먹고 그분들이 또 입학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단백질로 섭취해서 또 빛나게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백질 섭취하는 루트도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자급자족이 되죠. 그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 농사는 제가 만덕형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종자를 지금 잘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자부터 출발이 잘 돼야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밖에 가서 그 있는 모종을 사면 모종이 우리는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름만 가지고 사온다는 거야. 근데 모종이 보면 이게 생명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뿌리를 빨리 이렇게 내려서 잘 번져가는데 모종으로 좀 오래 있은 분은 그 이름이 늙은 모종이라고 그래요. 늙은 모종은 이 뿌리 내리는데 시간도 일주일 넘게 걸리고 어린 것들은 바로 뿌리를 축축축 내려서 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러줘도 좀 속도가 느리잖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된대요. 진짜 공부는 자립자족을 내가 해낼 때 공부는 됐다는 거야. 마음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제쳐해내는 마음도 갖고 있고 몸은 어떤 것도 심고 가꾸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양쪽 공부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히 건강을 자기가 지켜내고 예를 들면 내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빨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덕분서쿨이다. 덕분서쿨은 병원 약국이 없어진 세상 미리 준비한다 했잖아요. 학교 없는 세상 미리 준비한다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결을 못하면 방법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고 먼저 해본 사람한테 물어서 해내야 돼요. 왜냐면 원시반본이란 말은 원래 시작한 대로 돌아간다. 옛날에 병원 없었어요. 학교 없었다고요. 이걸 빨리 알아라고. 그 동네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병원 가지 말고 해결하는 법을 찾고 학교 안 가고 여기 덕분서울에서 다 공부를 다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깥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보내는데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돈도 많이 쓰고 부모들이 제일 신경 많이. 근데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를 그것도 돈 줘서 보내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애들 싸워가지고 뭐 맹 스트레스 받아오는 그런 학교를 보내고 있다는 거지. 자신 있게 안 보낼 수 있으려면 내가 즉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 부모가 바르게 알아야 안 보내도 된다는 힘이 불안 안 하니까 뭐 덕분서울 공부하면 돼. 그 부모가 하나씩 먼저 덕분서울 공부 하나씩 가르치면 학교 안 가도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한쪽에는 계속 몸으로 농사 짓게 하지 빨래하게 하지 밥하게 하지 뭐 스스로 부모가 숨 떨어지도 뭐 자기들이 쫙 하도록 하는 이런 양체계가 덕분서울이니까 덕분서울로 다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오늘은 전체를 위한 삶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목숨 내놓고 하느냐 그냥 개체의 삶을 살면서 전체를 이렇게 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 의식주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전체에다 목숨을 던지면 전체가 묵고 사는 거 다 도와줘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인생을 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